안녕하세요, 여러분. 워드 프로세서 실기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2022년 B형 유형 문제를 앞부분 풀이했었죠. 오늘은 표부터 시작해서 차트 머릿말 꼬릿말까지 B형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표를 만들잖아요. 이 표를 만들 때 중요한 건 이 표의 크기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너비와 높이를 임의값으로 두고 지시사항에 맞춰서 꼭 크기를 지정해 주기 바랍니다. 표를 만들고 데이터까지 입력을 했다면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지정하기 위해 표를 클릭하고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혹은 표도 더블 클릭하면 바로 개체 속성 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왼쪽과 오른쪽을 2mm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전체 행의 셀 높이를 같게 하기 위해서 블록 설정을 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셀 높이를 같게 선택해 줍니다. 테두리를 설정하기 위해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테두리로 가서 표 안쪽의 실선은 0.12mm이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되겠죠? 표 바깥에 이 부분이에요. 위쪽과 아래쪽은 좀 굵게 바꿔줘야 돼요. 실선의 굵기는 0.3mm. 위쪽과 아래쪽을 클릭해주고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표 바깥에 왼쪽과 오른쪽은 선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한 건 해제를 시켜주고 종류를 선 없음. 왼쪽과 오른쪽 설정해주고 설정 눌러줍니다. 제목행 아래쪽과 합계행의 위쪽을 이중실선으로 수정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하면 한 번에 설정해 줄 수 있겠죠?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바꿔주고 굵기는 0.5mm입니다. 위, 아래 설정해주고 한 번에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제 제목행을 블록 설정해주고요. 똑같이 셀 테두리 배경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테두리가 아닌 배경으로 들어가서 채우기 색깔을 지정해줘야 됩니다. 채우기 색은 초록색. 그리고 글자 모양도 바꿔줘야 되겠죠? 글자 모양은 휴먼 고딕입니다. 그리고 글자의 속성은 진하게를 클릭해주고 우리 어차피 이 제목행은 가운데 정렬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더 단축시킬 수 있겠죠. 이제 합계행도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설정해주고 셀 테두리 배경. 채우기 색깔은 하얀색의 15% 어둡게입니다. 설정, 글자 모양은 진하게를 클릭해주고 이 합계 부분도 가운데 정렬로 해줄게요. 그리고 표 자체의 정렬은 가운데 정렬이기 때문에 표 마지막 셀을 클릭하고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표 밖에서 커서가 깜빡입니다. 이 상태로 가운데 정렬을 꼭 해주길 바랍니다. 이제 10번 표의 블록 계산식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블록 계산식.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합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블록 합계를 클릭해 주도록 합니다. 11번 표의 캡션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지금 표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위에서 표 레이아웃, 캡션, 캡션의 위치는 표 위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표 위, 필요 없는 데이터는 지워주고 캡션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캡션의 정렬 방식은 오른쪽 정렬로 수정을 해주면 표가 완성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데이터를 바꿔줘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 이 부분 외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목행과 합계행은 가운데 정렬이었고요. 내용의 길이가 서로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이었죠. 만약 이 문자가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르다면 왼쪽 정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숫자인데 내용의 길이가 다 서로 다르죠. 이 경우엔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면 표가 완성이 됩니다. 이제 12번 하이퍼링크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링크는 어떤 기능이었냐면 하이퍼링크를 지정하고 그 부분을 클릭했을 때 연결된 웹주소나 그림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하이퍼링크라고 했었죠. 이 부분, 각주 부분에 하이퍼링크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블록 설정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하이퍼링크를 눌러줍니다. 연결 대상은 웹주소로 나와 있네요. 웹주소 직접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넣기 하면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입력된 부분은 파란색 글씨로 바뀌고 마우스를 대보면 마우스 아이콘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입력해 볼까요? 차트를 입력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표와 차트를 비교해서 표에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었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지금 정답지 같이 보면 중국, 독일, 미국, 한국의 데이터는 다 쓰였고요. 연도에서는 2019년과 진감의 데이터만 쓰였습니다. 우선 블록 설정을 해주고 오른쪽 마우스로 차트의 종류를 선택해 줄 건데 이번에도 차트가 혼합형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세로 막대형을 클릭해서 차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트 데이터 편집 창이 뜨면 필요 없는 데이터를 지워줘야 되겠죠? 2017년 데이터 지우겠습니다. 2018년 데이터도 지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데이터만 이용해서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차트의 크기를 변경하려면 차트를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개체 속성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차트의 너비는 80mm, 차트의 높이는 70mm, 크기 고정을 눌러줍니다. 차트의 위치는 분문과에 배치해서 자리 차지를 눌러주고 가로, 단의 가운데 0mm, 세로, 문단의 위 0mm로 설정을 해줍니다. 여백 캡션으로 가서 바깥 여백 위쪽 5mm, 아래쪽 7mm로 수정을 해줍니다. 설정. 그 다음 차트 제목을 넣어줘야 되겠죠? 차트 구성 추가로 가서 차트 제목에 위치를 설정해 줍니다. 위치는 위쪽으로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차트 제목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이 내용을 수정해야 되겠죠? 차트 제목을 클릭한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제목 편집을 눌러주면 이런 창이 뜹니다. 이 글자를 수정해 줘야 되겠죠? 국가별 수로 지정을 해주고요. 지금 지시사항을 보면 차트 제목에 대한 글꼴 지시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고 설정을 눌러줄게요. 그런데 나머지 글꼴은 9포인트로 수정을 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글자 부분을 다 수정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편집. 글자의 크기를 9포인트로 바꿔주고 설정. 아랫부분도 글자 모양 편집 9포인트. 범례 부분도 오른쪽 마우스
글자 모양 편집, 가운 9포인트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조축을 지정해야 되는데 증감 계열을 이중축 꺾은 선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차트 요소에서 계열 증감을 선택해주고 차트 종류를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죠. 체크. 그리고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증감 계열을 보조축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오른쪽에 창이 뜨겠죠. 얘도 글씨체를 9포인트 설정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범례의 위치를 또 바꿔줘야 되겠죠. 이 차트 구성 추가해서 범례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오른쪽과 같이 범례 개체 속성이 뜨면 범례 위치를 아래쪽으로 손쉽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차트랑 책에 나와 있는 차트 비교해보면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죠. 더 이상 수정할 부분이 없으니까 차트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차트 위치만 한번 바꿔볼게요. 차트가 표의 아래 단락에 위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때는 차트를 잘라내기, 컨트롤 X를 통해서 오려두기를 해주고 표 아래에서 컨트롤 V를 통해서 차트 위치를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해서 차트도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14번 쪽번호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쪽번호는 이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걸 의미하죠.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로 가서 번호 위치를 지정해 줄 건데 번호 위치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뭐 바깥쪽 아래나 안쪽 아래가 아니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오른쪽 아래에 번호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나와 있으니 그대로 두면 되고 줄표도 넣어져 있죠. 시작 번호는 이번엔 3으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만약에 줄표를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넣기 하면 이렇게 줄표 없이 숫자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줄표를 꼭 넣어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번 머릿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릿말은 이 윗부분에 있죠. 쪼개서 이번엔 이 방법으로 해볼게요. 쪼개서 머릿말 위쪽 데이터 입력해주고요. 머릿말에 글씨체도 바꿔주겠습니다. 맑은 고딕 10포인트 진하게 글자의 색깔은 초록 색깔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고 닫기를 눌러줍니다. 머릿말 완성이 됐고요. 이제 꼬릿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릿말 이 가운데에 나와 있죠. 역시나 쪼개서 꼬릿말 데이터 입력해 주겠습니다. 데이터 입력되었으면 글자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한컴, 산뜻, 도둠. 글씨의 크기는 10포인트. 글자의 속성은 진하게. 글자의 색깔은 검은 군청인데 여기 검은 군청이 없죠. 테마 색상표로 가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테마 색상은 기본과 오피스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할게요. 오피스로 가서 검은 군청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정렬 방식은 가운데 정렬로 수정을 해주고 닫기를 눌러주면 쪽번호까지 다 완성이 되었죠. 그럼 우리가 완성한 것과 정답지가 같은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끝글자가 맞는지 다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지금 끝글자가 다 맞네요. 이렇게 되면 틀리는 거 없이 다 만들어진 거고 쌤 지금 오타를 발견했는데 이렇게
오타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오타가 몇 개만 있어도 감점이 많이 돼서 합격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배운 내용은 표였죠. 표와 차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지시사항이 많기 때문입니다. 표를 제일 처음에 만들 때 너비와 높이, 크기를 지정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글자처럼 취급을 눌러줘야 된다라고 했었죠. 만약 표를 만들 때 글자처럼 취급을 누르지 못했다면 표를 클릭하고 글자처럼 취급을 눌러줘도 됩니다. 근데 처음 만들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모든 셀의 안 여백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표를 클릭한 상태로 개체 속성을 들어가 줍니다. 여백 캡션에서 여백을 지정해 줄 수 있었고 전체 셀의 높이를 같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마우스 셀 높이를 같게를 눌러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차트가 만들어진 경우도 있겠죠. 이때에는 블록 설정에서 오른쪽 마우스 셀 너비를 같게를 눌러주면 너비가 동일하게 변경이 됩니다. 표의 테두리를 설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블록 설정한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셀 테두리 배경에 들어가서 테두리를 바꿔줬었고요. 제목행과 합계행 같은 경우에는 이 셀 테두리 배경에서 배경 색깔을 바꿔줬었죠. 그리고 이 표의 정렬 방식도 잊지 않고 꼭 해주기를 바라고요. 이 블록 계산식을 하는 방법은 블록 설정에서 오른쪽 마우스 블록 계산식에서 합계인지 평균인지 클릭을 해주면 됐습니다. 캡션을 넣는 방법은 표를 클릭한 상태로 이 위쪽에 표 레이아웃에서 캡션이 있었죠? 캡션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정렬 방식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표 안에서의 내용 데이터 정렬 방식은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을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제목행과 합계셀은 가운데 정렬, 만약 내용의 길이가 서로 같다면 가운데 정렬,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데 문자일 경우에는 왼쪽 정렬, 숫자일 경우에는 오른쪽 정렬을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었고요. 하이퍼링크 지정하는 방법 했었죠. 블록 설정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하이퍼링크를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하이퍼링크를 잘못 넣은 경우에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하이퍼링크를 다시 고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를 만들었는데 차트를 비교해서 어떤 데이터만 쓰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필요 없는 데이터는 지워줄 수 있었죠. 그리고 차트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세로 막대형을 지정해주고 이 계열 진감을 클릭해서 차트 종류를 변경해 준 다음에 부조축 지정까지 해줬습니다. 차트 제목을 넣는 방법은 차트 구성 추가에서 차트 제목 위치를 지정을 해줬었고 이 데이터의 글자 모양을 바꿔주는 방법은 클릭을 하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제목 편집을 했었죠. 만약 이렇게 클릭이 잘 안 되면 차트에서 차트 요소를 클릭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클릭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쉽게 클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차트의 위치는 항상 표 아래 단락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엉뚱한 위치로 들어가 있는 경우에 잘라내기를 해서 표 아래에서 다시 붙여넣기를 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쪽번호는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에 들어가서 번호 위치와 번호 모양, 줄표, 시작 번호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머릿말과 꼬릿말은 쪽에서 지정을 해줬고 머릿말 만들기를 눌러서 데이터 입력한 후에 글자 속성과 정렬 방식을 바꾸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2022년 B형 문제까지 풀이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연습을 꼭 해보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타자 연습도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정확하고 빠르게 칠 수 있도록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고 많았습니다.